스페인 FC 바르셀로나에서 활약하는 축구 스타 리오넬 메시는 다른 선수들보다 덜 달리는 것으로 유명하다. 시합당 주행거리가 톱 플레이어 중에서도 평균값 이하인데 그래도 매년 세계 정상급의 골 결정력을 자랑한다. 그는 어떻게 그런 결과를 낼 수 있었을까? 그는 필드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해 뛰는 게 아니라 승부의 순간이라고 판단했을 때 비로소 골대를 향해 전력 질주한다. 드리블도 마찬가지다. 시종일관 있는 힘을 다해 드리블을 하면 상대 선수는 그 스피드에 익숙해진다. 천천히 달리는 줄 알았더니 갑자기 엄청난 스피드로 달려나가기 때문에 상대 선수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이다. 행동력이 강한 사람은 바로 이런 식의 완급 조절에 능하다. 그는 자신의 에너지를 한꺼번에 쏟아내지 않고 중요한 때와 그렇지 않을 때를 정확히 구분하여 행동한다. 그들에게 전력 투구라는 의미는 매사에 최선을 다하는 게 아니라 힘을 놓고 뺄 때를 명확하게 나눈다는 뜻이다. 열심히 노력하는데도 성과가 나지 않는 이유는 대부분 힘을 놓고 뺄 때를 모르기 때문이다. 그래서 중요한 순간에 힘이 달려 박차를 가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는 힘을 빼도 될 때는 확 빼는 게 좋다는 뜻이다. 우리는 질보다 양을 우선하는 경향이 있다. 휴일인데도 다른 사람들이 저렇게 열심히 하는데 나만 놀 수 없지. 나도 노력하자며 자신을 몰아붙인다. 다른 사람들과 같은 틀에 있는 것도 좋지만 다들 똑같은 생각을 하면 각자 가진 힘을 충분히 발휘할 수가 없다. 모든 사람이 질보다 양을 중시하면 부지런히 움직이기는 하는데 어떤 성과를 내고 있는지 파악이 되지 않을 것이다. 파레토의 법칙이라는 것이 있다. 이탈리아 경제학자 빌프레도 파레토가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만든 이론으로 나중에 비즈니스 세계에 유입되어 원인과 결과, 투입량과 산출량, 노력과 성과 사이에 존재하는 불균형의 관계를 수치적으로 나타내면 80대 20 법칙이 된다는 이론으로 발전했다. 이 이론은 마케팅의 세계에서 이렇게 발전했다. 백화점의 매출의 80%는 20%의 핵심 고객에서 나온다. 이를 아는 백화점은 전체 고객을 위한 서비스보다는 20%의 고객을 위한 특별 관리에 힘쓴다. 이를 이 책에 맞게 설명하면 성과의 80%는 전체의 20% 활동에 달려 있으므로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그 20%에 집중해야 한다는 뜻이다. 중요도가 크게 높지 않은 일, 전력을 다하지 않아도 되는 일을 차지하고 있는 나머지 80%에 시간과 에너지를 쏟으면 중요한 일은 뒷전으로 밀리고 만다. 실패하는 사람들의 특징은 자기 앞에 놓여 있는 일들을 전부 동등하게 취급한다는 점이다. 이것도 급하고 저것도 중요하다고 여기는 것이다. 이런 사람들은 일의 절차와 순서 없이 마구잡이로 일을 하니 매일같이 너무 바빠서 정신을 차리지 못한다. 그러나 행동력이 강한 사람들은 힘을 빼야 하는 순간을 항상 염두에 둔다. 야구에서 승률이 높은 투수들이 그렇다. 힘을 줘서 최고 속도로 공을 던질 때와 느리게 던질 때를 적절히 배분하는 것이다. 모든 순간에 전력 투구를 하지 않는 것, 그것이 성공하는 투수의 비결이듯이 당신도 이를 추진하면서 완급 조절을 하는 것을 잊지 말길 바란다. 무엇인가 결단을 내려서 곧바로 행동하지 못하는 사람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들은 머릿속으로만 이런저런 생각을 하느라 정작 자신이 무엇을 하고 싶은지 모른 채 우왕좌왕한다. 이래서야 주저하고 방황하다가 끝날 수밖에 없다. 반면에 행동력이 강한 사람들은 생각을 머릿속에만 담아두지 않는다. 그들은 노트에 할 일을 적어놓고 우선순위를 하나하나 체크하면서 일을 한다. 그렇게 미리 정한 시간표에 따라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하니 달성 비율이 높을 수밖에 없다. 요즘처럼 정보가 넘치는 시대에는 하루에도 몇 차례씩 해야 할 일들이 파도처럼 밀려온다. 그렇게 정신없는 가운데 진짜로 온전히 집중해서 생각에 몰두하기란 쉽지 않은 일이다. 누구나 이 일을 해야 되는데 하고 생각하는 도중에 문득 그러고 보니 저것도 해야지 하고 의식이 다른 쪽으로 쏠리는 경험을 해봤을 것이다. 그러다 보면 이도 저도 못한 채 시간만 흘러서 정작 직접적인 행동에 필요한 결단을 내리지 못하게 된다. 그러나 행동력이 강한 사람들은 이런 상황에 대비해서 머릿속에만 그치지 않고 직접 글로 적어 생각을 정리한다. 곧바로 행동하지 못하고 머뭇거리는 사람들이 머릿속 기억에만 의존하는 것과는 대조적인 모습이다.
기억에만 의존하면 결과적으로는 아 깜빡했네 하며 자신의 나쁜 기억력을 탓하게 될 때가 많다. 더구나 진짜 부작용은 할 일을 전부 머릿속에 담아두었다가 여러 가지 일을 한꺼번에 해야 하는 상황을 초래하기 때문에 뇌의 활동에 부하가 걸리게 된다는 점이다. 반면에 행동력이 강한 사람은 머릿속을 텅 비우고 뇌가 적절한 리듬에 따라 활동하도록 배려한다. 그래야 해야 할 일에 에너지를 쏟을 여유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이다. 업무적으로 중요한 자료를 작성하는 등 집중해야 할 일을 할 때는 그만큼 뇌 속의 여유 공간을 확보해야 한다. 해야 할 일을 글로 적을 때는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빠짐없이 쓰는 게 좋다. 이렇게 리스트를 만들어 놓으면 일 하나를 끝내고 바로 다음 일에 돌입할 수 있다. 그러면 작업에 집중할 수 있고 주저하지 않고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게 된다. 그러면 미리 적어 놓은 일들을 하나씩 수행해 나가면서 자신이 얼마나 실행했는지 객관적으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성취감도 느끼고 자신감도 붙는다. 우리는 의외로 자신이 무엇을 했는지 잘 기억하지 못한다. 단순히 열심히 했네 하고 느끼는 것과 구체적으로 이만큼 했네 하고 분명하게 파악하는 것은 자신에게 미치는 영향이 아주 다르다. 다만 닥치는 대로 모든 일을 바로바로 행동한다고 해서 다 좋은 건 아니다. 우선 순위가 높은 순서대로 미루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중요도가 낮은 일은 아무리 빨리 한다 해도 큰 성과가 나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항상 우선순위를 분명히 의식하고 중요도가 낮은 일은 당장 하지 않더라도 잊어버리지 않도록 바로 써놔야 한다.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메일에 대한 답을 당장 하지 않는다고 해서 큰일이 나는 건 아니다. 그래도 답장을 하기라고 써놓으면 잊어버릴 일은 없다. 고대 중국의 병법 철학자 손자는 이렇게 설파했다. 모든 전쟁의 승리는 기만 작전에 근거한다. 공격할 수 있을 때 공격할 수 없는 것처럼, 군사를 사용할 때 활동하지 않는 것처럼, 적과 근접했을 때는 멀리 있는 것처럼, 멀리 있을 때는 가까이 있는 것처럼 적을 철저히 속이는 미끼를 던져라. 실제로는 충분히 공격할 힘이 있는데도 공격하지 못하는 오합지졸처럼 보이거나 군사로 움직일 때 최대한 은밀하게 작동하는 등 적의 눈을 흐리게 하는 미끼를 던져서 오판하게 만들려는 충고다. 미국의 군사전략가 베빈 알렉산더는 위대한 장군들은 어떻게 승리했는가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휘관이 지켜야 할 승리의 비결은 간단하다. 적을 혼동시키고 오도하고 기습하라. 적의 최소 예상선과 최저 저항 지역을 노려라. 적의 배후로 움직여라. 적의 취약점을 집중 공격하라. 그러나 제1의 상책은 싸우지 않고 적을 물리치는 것이다. 군대가 적의 배후로 움직이는 것을 우회 전략이라고 한다. 뻔히 보이는 정면이 아니라 전혀 예상하지 못한 급소를 향해 칼끝을 노리라는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말해서 전쟁에서 이기는 장수들은 적을 직접 공격하는 정면 승부가 아니라 남들의 눈엔 비겁할 정도로 뒤통수를 치거나 온갖 기만 전술을 통해 적을 혼란에 빠지도록 만든다는 것이다. 남북전쟁 때 남부군의 스톤윌 잭슨 장군은 부하들에게도 조차 자신의 전투 계획을 말하지 않는 비밀주의로 유명했다. 그래서 심지어 핵심 참모들조차 그를 대화가 통하지 않는 괴팍한 인물로 여겼다. 하지만 이런 비난에 대한 대답은 간단하고도 분명했다. 친구들을 속일 수 있다면 적도 틀림없이 속일 수 있다. 이런 상황을 역으로 말하자면 전쟁이든 비즈니스든 사느냐 죽느냐의 관점에서 무조건 정면 승부를 시도하는 사람이 많은데 이는 대단히 어리석은 행동이라는 것이다. 세계의 전쟁사는 물론이고 비즈니스 세계에서도 기만하고 우회하고 기습하는 전략보다 정직하게 정면으로 돌진하는 전략을 고집했다가 실패의 나락으로 굴러떨어진 사례가 아주 많다. 사실 정직하게 정면으로 돌진하는 전략은 남들의 눈에 장수답고 멋있게 보이기에 자주 선택되곤 한다. 하지만 이런 전투의 최종 승리자는 의외로 허약하게 비밀의 커튼 뒤에 숨은 장수들이 많다. 결론은 일상에서 사소한 일을 할 때도 다짜고짜 결판을 내겠다고 정면으로 대들지 말고 한 발짝 물러서는 전략으로 나가라는 것이다. 빠른 결단이 무조건 나쁘다는 게 아니다. 매사에 상대를 기만하고
자기 입속만 챙겨야 한다는 말은 더욱 아니다. 항상 여유를 갖고서 현실에서 한 발 물러나 목전의 일을 바라보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말자.